안녕하십니까. 알갈비의 유용호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10월 12일이죠. 얼마 전에 북에서는 만경대 혁명학원하고 강반석 혁명학원 75돌 기념행사를 크게 했어요. 그래서 북에서는 뭐 최고의 엘리트 교육기관이라 그래야 되나? 북쪽 사회를 이끌어가는 교육기관으로서 가장 중추적인 기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김일성 종합대학보다 만경대 혁명학원이 더 유명한 것 같아요. 그렇듯이 이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이 1947년 10월 12일 날 개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대비 북에서는 왜 꺾어지는 해에 크게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5주년 기념행사로 크게 해갖고, 뭐, 기념식뿐만 아니라 체육대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선후배들 연한 모임이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서는 어쨌든 그런 선후배들 모임들 뭐, 대대적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강반석 혁명학원하고 만경대 혁명학원을 통해서 그걸 매개로 해서 한번 북의 고아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좀 뜻밖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북에서의 고아 정책에 관해서는 제가 꽤 여러 번 여기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만경대 혁명학원은 원래 평양 혁명자 유가족 학원이라고 처음 이름은 그렇게 시작했다가 이름이 이제 만경대 혁명학원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요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항일 투쟁 과정에서 많은 동지들이 희생되지 않습니까? 그 희생된 동지들의 유자녀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요. 찾아갖고 만주며 뭐 북에서 뿐만 아니라 대부분 만주에서 주 활동을 했으니까 싸웠으니까 만주에 흩어져 있는 그 유자녀들을 다 하나하나 찾아갖고 그 유자녀들을 위한 학교로 시작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름 자체도 이제 유가족 학원이다 이렇게 처음 이렇게 시작이 됐듯이 물론 이제 그거야 뭐 한 80년 전이니까 그렇지만은 그 뒤에 이제 남북 이제 6.25 전쟁 때문에 또 희생된 북쪽 입장에서는 애국자죠. 애국자들의 유자녀들을 또 교육시키고 뭐 이러면서 지금에 와서는 여기에는 꼭 그런 고아들이라 그래야 되나 유자녀만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기본은 유자녀들이에요. 유자녀들이 대부분인 거고 일부가 어쨌든 현직에 있는 자녀들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정확한 기준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입학 기준이라 그래야 되나? 그거는. 근데 상당히 까다롭고 똑똑한 아이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비록 고아들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똑똑하고. 북에서는 기본적으로, 고아죠. 일종의, 이 고아들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가 책임진다는 기본 마인드입니다. 부모들이 그걸 책임져줄 부모들이 없으니까 힘드니까. 예, 그래서 여러 혁명학원을 많이 만들어요. 남포혁명학원, 해주혁명학원. 이 혁명학원이라는 게 상당한 그런 전형적인 애국자 유자녀의 학교인 거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그런 혁명학원뿐만 아니라 학원이라 해서 초등학원, 중등학원 이런 것도 만듭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희생된 부모가 희생된 유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유자녀들에 대해서 국가가 이렇게 전적으로 책임지는 모습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뭐 잘못되더라도 내 아이들을 나라에서 책임져 준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열심히 일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만경대 혁명학원뿐만 아니라 북에서는 학교의 구호로 모든 학교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멋있더라고요. 저는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나의 출세를 위해서 배우자 이런 식인데 어쨌든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집단이죠. 집단 나라를 위해서 배우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일례로 고아들이 가는 학교를 학원이라 그런다 그랬지 않습니까? 중등학원, 뭐 초등학원, 만경대 혁명학원 그렇듯이 이제 거기 요즘 뭐 평양의 사회주의 건설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탄원을 하고 그러는데 탄원하면서도 그 영상이 저는 참 인상적이었어요. 자기는 부모의 얼굴도 모르지만 그렇게 일찍 부모님들을 잃었지만은 나라에서 학원을 통해서 나라에서 학원에 데려다가
자기를 키워주고 교육해주고 대학까지 마치게 했다. 그래서 이번에 탄원 열풍에 남들이 가기 꺼려하는 어떤 힘든 그 외진 그곳으로 그 선생님으로 탄원하는 교원대 출신인가 보더라고요. 그 선생님으로 탄원하는 자기도 고민은 많았지만 그래도 이것이 교육자이기 전에 인간의 최소한의 의리가 아니겠는가. 부모 없이 자란 나를 이렇게 키워준 나라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 사회를 밑바탕에 깔고 있는 큰 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나라 역시 자기 인민들을 위해서 그만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만경대 혁명원에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이렇게 쓰여 있다 했잖아요. 모든 학원에 가장 크게 쓰여 있는 말이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손원태 박사 같은 경우는 재미동포 손원태 박사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와이와이부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손원일 제독이죠. 남쪽에서는 해군의 아버지라고 하는 손원일 제독의 동생이고 손정도 목사, 임시정부의 손정도 목사의 둘째 아들인 손원태 박사 같은 경우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가 쓴 책, 내가 만난 김성주, 김일성 여기 보면은 자기가 북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면 안신호 있지 않습니까? 안창호 선생의 동생 안신호 여자. 안신호는 북에서 여맹위원장, 남포 겁니다. 남포 여맹위원장을 하고 있고, 안창호 선생이 남포 출신이니까, 여맹위원장을 하고,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뭐 하는데, 안창호 선생의 아들과 딸, 미국에 있는 아들과 딸이 참 안타깝게 썼더라고요. 딸은 그 선생님 말에 의하면, 그 안창호 선생의 딸은 도박장에서 일하고 있고, 아들 필리바는 그냥 영화 배우로 있으면서 그런 것 같고, 북에 있는 안창호, 여동생 안창호하고 이렇게 데뷔한 그게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제가 이따 요 뒤에 부분에, 첨부해드리는 그 영상에서도 보면은, 북에서 영화 위대한 품이라는 김구 선생이 그 남북 연석회담에 참석했을 때의 일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사람들, 등장인물들을 보면 백범, 김구부터 해서 다 실존 인물로 나오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사실에 근거한 사실주의 창작 방식으로, 형상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서, 여기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김구 선생이 평양에 갔다가 만경대 혁명학원에 들리면서 양세봉의 아들을 만나죠. 양세봉은 민족주의 독립운동가거든요. 양세봉의 아들이, 만경대 혁명학원에 있고, 물론 영화 속에서는 양세봉의 아들로 안 나오고 안신호의 아들로 나와요. 안신호 아들도 실제로 거기로 갔어요. 그래서 안신호의 아들, 남쪽에서는 되게 독립운동한 2세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북에 갔을 때 안신호의 아들이 만경대 혁명학원에 있는 모습을 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어쨌든 김일성 주석이 약간 진심을 조금씩 느껴나가는 이런 장면을 영상으로 만든 것인데, 한번 보시면 한번 괜찮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위대한 품. 어쨌든 그런 식으로 북에서의 고화 정책에 관한 만큼은 좀 우리도 많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는 사실 고화 정책이 완전 고아품의 각자 도생이고 부모 없는 아이들이 진짜 어떻게 참 난감해요. 어린아이들, 그들이 무슨 힘이 있고 뭐가 있다고 각자 도생하라면 도저히 걔들이 살아나갈 수가 없죠. 예, 이 사회에서 도태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참 안타깝고, 나라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그것만큼은 북이 교화 정책만큼은 참 잘 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얼마 전에 있었던 만경대 혁명학원하고 강반석 혁명학원 75돌 기념 행사로 북에서 계속 시끌벅적하게 뉴스가 나오길래 한번 북의 고화 정책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도 좀 반성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그럼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졸업을 앞두고 배치와 관련하여 생각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대학 안에 졸업반 학생들이 탄원에 나설 때 내가 꽤 손분교나 외진 산골에 가서 개원을 하고 있을까 하고 망설이면서 선뜻 나서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얼굴조차 모르는 저를 학원에 데려다가 따뜻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오늘은 오붓한 대학생으로까지 키워진 그 사랑에 보답할 줄 모른다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는 물론 어떻게 의리를 아는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나를 안아 키워준 그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 그림이 좋구만. 저 선생님 진지 잡수세요. 예, 그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얘들은 무슨 애들인가? 이 그림은 해방을 맞아 꽃피는 우리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 모습을 아름다운 대동강반에 담아 노래한 그림입니다. 여기 행복에 넘친 이 애들은 망경대 유산여 학원에 다니는 항일투사 유산여들이 세조국 건설의 덩음소리를 들으려고 대동강반에 나와 미래를 꿈꾸는 낭만에 넘친 모습. 왜 저럴꼬? 선생님, 신호. 절 쫓지는 않으시겠죠? 하하, 그때는 내가 잘못했네. 선생님, 그림이 좋아요. 좋네. 그 처녀의 설명을 듣고 보니 이북의 청창한 내일도 보는 것 같네. 그런데 그림을 설명하다가 벼랑간 울면서 가버렸으니. 선생님, 그 처녀가 누군지 아세요? 강초면 선생님의 따님이세요. 뭐? 강초미. 그리고 이 그림은 초면 선생의 아드님의 유고 작품이고요. 진호, 그럼 강천명 씨도 내가 자기 아들을 테러했다는 걸 알고 있는가? 딸이 아는데 아버지가 모르겠어요. 그렇다. 진호는 내가 강초명 씨에게 개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야 알아주겠지. 나라 위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그런 행동도 서슴지 않게 한 거요. 선생님, 제가 오늘 온 것은 상할 때부터 선생님을 모해오던 백만이기가 체포된 걸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뭐? 백만익 놈을? 굴뚝에 구워도 그놈이 백법, 오늘은 황해제철소를 안 보시겠습니까? 갑시다. 초명 씨가 안내하는 곳이면 기꺼이 갑시다. 그런데 먼저 망경대 혁명학원으로 데려다 주시오. 아드님의 그림을 보니 그곳으로 마음이 끌리오. 예, 백범이 가자는 곳이면 그 어디든 갑시다.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네가 이렇게 됐다니.
예, 부탁합니다. 예, 염려 마십시오. 아니, 저기서 뭘 합니까? 예, 남조선에서 오신 김구 선생이 우리 학원을 방문하셨습니다. 예? 백범! 이정규, 아니 자네가 살아있었구만. 백범! 이야, 백범!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오? 어찌된 일인간 말이오? 이정규,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이렇게 다시 만나는구만. 여보게, 간도에서 외놈 토벌대에 사로잡혀 잘못됐다던데 어찌된 일인가? 그런 소문도 있었을 거네. 사실 포로가 되어 다 죽게 된 걸 김일성 장군 유격대가 구원해 주셨네. 아들놈은 입대시키고. 그래서 해봐야 돼요. 장군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주시오. 고국으로 불러주시었고, 손자 녀석은 이 학원에서 공부하도록 해주셨네. 어허, 됐구만. 그래 됐어. 예, 태우성 전화 받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책임서 동지.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무들! 비서동지, 유봉동무, 중대장 동무. 동무들, 위대한 장군님께서 먼 현지지대길에서 돌아오시다가 우리 직동의 탐부들을 좋게 해주셨습니다. 아니, 그럼 차창가 멀리 다가오는 평양의 불빛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는 문득 저 불빛을 보니 직동의 어두운 막장 속에 있던 5개의 안전등 불빛이 눈에 소녀 어려운다고 말씀하셨답니다.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그때 북락된 굴속에 갇힌 당 세포비서를 비롯한 5명의 당원들은 최후를 각오하고 자신께 보내는 맹세의 편지를 써놓고는 한 삽의 탄이라도 더 캐기 위해 발파구멍을 뚫다가 쓰러졌다고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때 바친 그 충정이 생각할수록 고맙다고 그들은 자신과 뜻도 생사고락도 같이 한 진짜 백이 선군 혁명동지들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답니다. 상복이 비서동지 중대장 동무, 지금도 그날의 정신으로 석탄 등산을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동무들의 소행 자료를 깊이 여해하신 장군님께서는 모두들 잊지 못할 혁명동지들인데 선군시대 공로자로서 순직한 탄부인 장성민 놈제 어린 딸을 강만석 혁명학원에 보내주도록 운정 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었습니다. 수정아, 오빠, 장군님께서 널 수정아,
장군님. 나라 대가정의 아버지 되어 우리들을 키워주신 분, 하루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로고를 바쳤습니다. 아버지 장군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빗바람 불구름도 가셔주시고 비오람 지켜주신 분, 한평생 혼신으로 꽃 피운 사랑 가슴에 젖어옵니다. 아버지 장군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